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의 공감복지 라디오 이 시간에는요, 인천사회 서비스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인천사회 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인천시 청년미래센터가 작년에 개소한 이후 방송을 통해 고립운둔 청년들의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고립운둔 청년이 직접 출연도 했었죠. 자, 오늘은 고립운둔 청년들 부모님들께 강의를 하고 계신 김명진 상담사와 함께 내 자녀가 고립운둔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문제의 명쾌한 답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우선 우리 고립운둔하고 있는 자녀들께 명쾌한 답변을 해주고 계신 우리 김명진 상담사님, 본인의 소개를 좀 하시죠. 네, 저는 그 파이 나다운 청년들이란 그 기관에서 고립운둔 청년 당사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및 강의를 하고 있는 김명진 상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나다운 청년들. 네. 그러니까 파이가 앞에 붙었고 나다운은 또 다른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두 개가 합쳐진 겁니까?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파이라는 뜻이요. 그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전문성과 네. 그리고 인스튜티드, 그리고 진실성, 그리고 앙트너프러너십이라는 줄여서 앙트십이라는 네. 좀 그걸 이어서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고립운둔 청년들을 또 많이 만나고 센터로 내방하시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다움을 잃고 좀 네.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은 어려움에 처해서 불편감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 상담사들이 그런 전문성과 진실성을 갖고 그 청년들의 나다움을 위해서 그리고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나다움을 찾는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저 정도의 나이가 돼도 저다움을 못 찾고 사는데, 우리 참 청년들이 나다움을 찾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나다움을 찾는다는 그 뜻에서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상담사님이 생각하시는 나다움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저는 좀 제 이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26년 군 생활을 좀 했고요. 오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육군 원사로 전역을 하고 네네. 이제 제2의 인생인 상담사와 강사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군에 있을 때는 제 김명진이라는 사람은 없고 늘 이제 상관이나 부하한테 맞춰주던 역할을 하다가 네네. 처음으로 이제 제 감정과 욕구를 느끼고 표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수용받는 경험을 지금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다움이라는 거는 어떤 걸 잘해야지만 인정받는 착한 나 또는 어떤 역할에 매몰되는 내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도 얻고 충분히 혼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면 그게 나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의 그런 복잡 다양한 생각들을 부모님들이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현실적이. 근데 이제 우리 상담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얼핏 들었는데 네. 제 이해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군의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의 폭이 좀 넓지 않으실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다양한 사람들을 일단 보시지 않습니까? 군이라는 네. 그 조직이. 맞아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에 있을 때 제가 상담하면서 지금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건 네네. 말씀해 주신 관찰력인 것 같아요. 네네. 군 안에서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계급 네네. 그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눈치고 또 약간 그런 센서티브한 관찰력이 네네. 돼서 그 어떤 한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체적인 모습을 예. 같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무장돼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다운 청년들이 이 파이 나다운 그 이 지금 청년 조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제 본인의 장점은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 파이 나다운 장점. 네. 일단 저희 그 기관의 장점은 일단 교육부터 상담 그리고 네, 프로그램 네. 운용이 다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일단 저희가 하는 사업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파이 꿈터라고 해서 네, 고립운둔 청년들은 그 관계성이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나 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 싶어도 네. 표현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나 영역이 부족한데 저희는 그 꿈터라는 걸 통해서 뭐 보컬이라든지 낭독극이라든지 그런 또 그 사진의 글쓰기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성이나 활동력을 기르는데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네, 네. 또 고립운둔 양상을 보면 집콕 방콕이라고도 하는데 네. 집 밖에 나오기 힘든 청년들이 또 있으면 그럴 때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슬기로운 운둔 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수다방이라는 걸 통해 갖고 네, 네. 직접 나오진 못하지만 아주 작은 성취들이 쌓여가는 경험 미션을 통해 갖고 그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력하는 게 두 번째 역할이고요. 네, 네. 그리고 마음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부모님들한테 소통의 교육도 하고 자조 모임도 하면서 부모님들의 마음도 함께 돌볼 수 있는. 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잘하는 건 그 양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고립운둔 네, 네, 네. 지원가들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고 있어 갖고 뭐 상담사, 사회복지사, 뭐 목회자 그리고 그 부모님들까지 다양한 영역의 지원가들을 교육하고 있는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제 귀에 아주 쏙쏙 이해가 됩니다. 우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꿈터라는 게 상당히 하고 싶은 걸 부담 없이 한번 해봐라. 네. 이게 무슨 등위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봄으로써 네.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자기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낭독극. 사실 이런 것도 해보면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리고 앙트십, 보컬, 사진 및 글쓰기, 청년들의 욕구를 풀어낼 수 있는 네. 다양한 걸 이제 개발을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생활을 혹시 하셨나요, 그럼?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고립운둔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회적 관계 취약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입대하기 전까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좀 낯가림이 심하기도 하고 네, 네. 좀 타인의 눈 마주침도 되게 어려웠던 사람이었고 오타쿠와 집안에 있는 청년의 중간 과정처럼 그냥 집에서 애니메이션 보기도 했고 좀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기 어려워했던 청년이었는데 군대 가서 좀 많이 변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커다란 그 전환점이 되셨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문제사병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했으면 본인이 문제사병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극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미션들을 실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자, 그리고 또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재밌네요. 네. 나오시기가 이제 꺼려 하시는 사실 그 첫발 내딛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도 그 은둔을 하셨던 분들이 나오셨었거든요. 화면은 안 내보내고 네. 이제 익명으로 나오셨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낭떠러지에 자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래요. 그 발을 하나 잘못 딛게 되면 그냥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운둔생활 우리들의 수다방 이름도 좋아요. 아, 네. 그 슬기로운 운둔생활에서는 주로 어떤 미션들을 주시나요? 슬기롭게 정말 은둔하게 만들어 주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탈운둔, 탈고립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은 네네. 일상의 회복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일상의 회복이 된다면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집콕 방콕의 모습으로 계시는 고립운둔 청년들을 보면 늦게 자고 새벽에 자고 오후에 일어난다든지 네.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 또는 위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든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손톱 발톱 잘라보기, 네. 뭐 네. 씻어보기, 체중 재보기, 아. 뭐 머리 손질해보기
그리고 뭐 방 청소해보기, 창문 열고 햇빛 받아보기, 네. 뭐 그런 것들 미션을 하면서 말 그대로 남들이 보면 정말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 일상이지만 그 청년들한테는 큰 그럼요. 어려움이 큰 있는 변화, 것들을 어려움 예, 맞습니다. 작은 성취와 작은 변화를 축적하자는 일단 목표입니다. 네.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데부터 이게 서로 괴리가 생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이라도 저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이.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또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있으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과 대화에 물꼬를 트는 상담 전문가 과정 네. 이런 것까지 함께 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인천시 청년미래센터에서 고립은 둔 청년들 부모님들을 교육하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이 부모 교육이 고립은 둔 청년들이 변화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는 정말 있나요? 네, 변화는 정말 있고요. 네네. 저는 사실 결정적이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2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된 결과에 보면 고립 청년들의 가장 어려움, 그러니까 은둔하게 된 이유를 보면 1번이 이제 취업 실패, 네네. 그리고 2번이 어떤 이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었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인데 이게 12.4%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내가 밖에서 혼나고 또는 당하고 와도 네.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와도 집에 왔을 때 괜찮아 명진아 그거 있을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너 든든히 뒤에 있어.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폭삭수가수다에서 네, 그 관식 역할을 했던 배우가 힘들면 빠꾸 어려우면 빠꾸라는 그 아빠 네, 뒤에 네, 있다는 네. 말이 되게 많은 울림을 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고 자녀들이 가정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센터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네, 관점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12.4%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12.4%가 아니라 120%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으네요. 네. 결국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자 1순위가 이제 취업 실패였고 대인관계였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라는 그 세 가지의 원인들이 대부분의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도 사실은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일단 내가 화가 나니까 그 네. 화나는 거를 억제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걸 못 하셔요. 근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 보지만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참는 것도 훈련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럼 강의하실 때 꼭 강조하는 말은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나요? 네. 일단 여러 가지들을 지금 강조하고는 있는데 네네.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 사실 좀 기다려달라라는 기다려달라. 이야기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기다려달란 말을 정말 싫어하세요.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냐라는 것 때문에 싫어하시긴 하는데 일단 저는 기다려달란 말이 1번인데 다만 그 안에 좀 들어가야 될 것들이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에미리 프로메라이라는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보면 네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나오거든요. 근데 좀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기술적인 요소 또 공감의 요소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웠다기보단 그냥 본인이 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네, 기다려줬기 때문에 전략이 좋지 않을 땐 전략을 때로는 변경할 필요도 있는데 그럼요. 네, 그 전략의 변경 없이 계속 기다렸으니 지금부터는 부모 교육과 전문가들이 함께 개입을 하고 지금까지 했던 과정에서 좀 전략적으로 바뀌었으면 좋은 것들을 네, 기술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함께 해보자라는 것들이 필요해서 기다림 플러스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부모님들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좀 알고 네. 예, 그걸 좀 내 마음을 돌보는 과정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림인데 막무가내의 기다림이 아닌 네. 기술적인 기다림. 네. 그리고 교육적인 기다림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기다림의 그 인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네. 그럼 부모님들의 그 스트레스는 그럼 누가 풀어주죠? 우리 저 상담사님 같은 분이 좀 어루만져 주시나요?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위한 처방. 네, 일단 부모님의 처방은 뭐 상담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네네. 제일 중요한 건 부부 관계의 회복이지 않을까 저는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그 부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문제를 자녀에게 던져져서 마치 자녀가 원인인 것처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자녀는 더 방 안으로 들어가고 부부의 관계는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필요한 건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족 상담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원가족이나 그 부모님 개인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다면 네. 심리 정서적인 또는 필요하다면 어떤 사회 기술 훈련 같은 걸 통해서 부모님들의 심리 정서도 좀 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많은 집단 상담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봤지만 부모님들끼리 자조 모임하고 아 명진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라는 보편성이라는 게 갈 때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네. 경험이 돼서 상담사의 개입도 필요하지만 그런 자조 모임이 그리고 또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 배려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역지사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네. 비슷한 사정의 분들의 조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나무랍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네. 당신 때문이야. 아, 우리 모두 책임이지. 뭐 이게 아니라 네.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애들을 뭐 이렇게 서로 결이 다르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또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상담의 가장 큰 기본은 부모님이 과연 어떠신가를 알아야 얘기가 풀리기가 쉽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네. 상담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부모님의 그러한 감정들이 문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분들께는 뭐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방법론을 통해서 제시들을 하시는군요. 네, 사실 교육이라는 건 되게 좀 조심스럽고요. 네네. 저는 상담이라는 과정에서 결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고 공감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뭔가요라고 여쭤봤을 때 네네.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퍼해주고 그러니까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게 공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동감 같아요. 동감. 네. 네네. 네네.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슬프거나 불안하다면 슬프거나 불안한 이유는 뭐고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네. 네네. 상대방의 상황이 아 명진이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내가 네 상황을 알 것 같아 이런 말이 했을 때 내가 공감받는다라고 사실 네.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판을 깔아드리고 네네. 안에 있는 응어리를 충분히 풀 수 있게 좀 그 판을 깔아드리면서 그것들을 정리해드리는 답은 어차피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분들이 알고 있는데 네네. 좀 내 속이 복잡할 때 머리가 혼란스러우니까 그 복잡함과 혼란스러움을 좀 덜어드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명하시게 접근하고 계시네요. 자, 또 어떤 고민들을 주로 말씀하시던가요? 뭐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다. 네. 우선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용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 자녀의 용돈을 계속 주는 게 좋을까요? 네. 끊는 게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도 나왔는데 저는 주고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가 얘기했던 거는 용돈을 줘도 배달 음식만 사 먹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 청년이 고립운동한 지가 꽤 오래됐고 지금 그 청년들의 친구들은 보니까 다 거의 다 취업했고 네. 또는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 있더라. 네네. 그러면 이 청년 명진이라는 청년이 밖에 나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어머니 아무 말씀 하시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무조건 내모는 게 아니라 청년의 마음을 일단 좀 왜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 알아주고 네. 또 하나 필요한 건 돈으로 줘요 말아요는 어떻게 보면 상정과 하인의 모습 같아요. 네, 그럴 이게- 수도 네, 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파워게임처럼 음. 힘을 내가 갖고 있으니 너는 힘 있는 나를 따라야 돼라는 것처럼 좀 느껴져서 파워게임 하기보단 좀 더 자녀를 수용해주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엄마와 함께 쓰고 그러니까 돈 쓰는 게 중요한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해볼래? 라는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의 소속감을 좀 네, 네.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필요해서 그렇게 조언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멀어지려 하지요. 네. 아이들은 뭐 이게 고리분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대화가 그렇게 소통되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왜 자꾸 도망가가 아니라 도망가더라도 자꾸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상당히 힘이 드신 부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 또 부모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상담들은 대충 어느 정도 횟수로 진행을 하시나요? 일단 지금 기관별로는 그 6회기에서 10회기 정도로 네. 이제 사업비들이 정해져서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상담은 회기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단 네네. 그 처음에 센터를 방문해 주셨던 그 제가 저희는 내담자라고 표현하지만 네네. 내담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불편감이 얼마만큼 해소가 됐고 또 현재 불편감이 해소가 되더라도 사실 표면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다뤄야 될 문제는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1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면 불편감이 해소됐다면 거기서 끝낼 건지 또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건지 그 내담자 상의해서 그렇게 조율하는 과정으로 상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초년생으로 시작이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스텝을 더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됐어요. 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네.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이 못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정말 여러 가지 부분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지원 뭐 지방 조례라든지 네, 네, 네. 아니면 뭐 사업 예산이라든지 그런 법률과 예산에 따라서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담을 이제 처음 해보면 많은 분들이 만나보지 못했던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깊은 마음과 접촉할 네, 때 그럼요.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혼란감이 찾아올 수 있어서 상담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막 딥하게 들어가기보단 네. 처음에 좀 안전하다 그리고 당신을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좀 천천히 저는 들어가는 편인데 회기수 제약이 있다 보니까 뭐 그 기관에서나 상담사나 어떤 성과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빨리 가게 되다 보면 상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서 그렇겠네요.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정부나 어떤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별로 네. 또 이 상담하시는 분의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5-6번에도 마음이 열려갖고 네. 개선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천천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 부모님들 이제 고리분둔 청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마음을 들키는 걸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끝까지 무언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었는데 내 마음을 들키는 것 같으면 이제 역정을 내시는 분도 계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네, 또 이 고리분둔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네, 이제 그런 거를 허물어 주는 단계가 제일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그러기 위해선 그 횟수 제한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이 고리분둔 청년과 고리분둔 청년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겉핥기식으로만 사실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네.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나오셔서
그런 그 속 깊은 얘기 한 번 더 해주심으로써 네. 다른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좀 푸근해질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모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마무리로 또 어떤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부모님들 그리고 청년들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네. 저는 그 온오프라인으로 고리분둔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청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도 1인분 하고 싶고 쓸모 있는 존재이고 싶다라는 그럼요. 건데요. 네네. 네.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시대는 저는 제가 강의 때 부모님들은 새마을 운동 세대에서 네, 사셨고 네, 네. 네, 지금 청년들은 최첨단 이제 챗 GPT나 이제 미래 지향하는 사회를 살고 있어서 그럼요. 그런 세대 간의 간극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모습,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생각하는 뭐 9 to 6 직장 생활, 네. 그런 다음에 뭐 결혼하고 네, 뭐 네. 꼭 관계 안에서 친구가 많고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냥 청년이 나로서 일단 일상 회복하고 네, 네.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그거에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로만 가도 그러면 1차적인 네, 성공이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뜻깊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더 나오셔서 파이 나다운 청년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파이 나다운의 김명진 상담사와 함께 좋은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